시간은 항구토제의 원리이자 구토의 유발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이 경험상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항구토제 종류 자체가 다양한 편이죠. 자, 거기다가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병용해서 쓰는 것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토를 유발하는 기전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이고 이를 충분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로는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요. 이 구토를 유발하는 원인 자체가 많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가 처방을 내렸을 때 그 약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써보고 다른 약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구토가 나기 전에 직전의 불편감, 메스꺼리는 느낌을 오심, 노우지아라고 하죠. 그리고 이 구토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나 항암요법을 할 때, 그쵸, 굉장히 이제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자, 이 항암제가 이런 이제 구토를 유발하는 그쵸, 중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부작용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잘 컨트롤 못하게 된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오심 구토가 환자분을 괴롭히게 되면 점차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이게 이제 치료 거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쵸, 잘 컨트롤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자, 이런 이제 그쵸, 보미팅을 방치하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탈수, 또 이 안에 들어있던 전해질이 날아가게 되고 또 영양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자분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오심구토 조절하는 약물 많으니까 환자분 참으시지 마시고 무조건 의료진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단번에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다음 약제를 쓸 때도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암제 중에서 우리가 NCCN 가이드라인에서 자, 그쵸? 퍼센트별로 이렇게 네 구간으로 나눈 게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 30%, 90% 이런 식으로 네 구간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하일리, 모더레이트, 로우, 이렇게 미니멀 리스크로 나눠놨는데요. 바로 이 이메틱이라고 하는 게 보미팅의 다른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티에메틱스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좀 뽑아서 선택적으로 나열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NCCN 가이드라인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쵸, 항암제가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내가 써야 되는 그쵸, 약물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고 만약에 90% 이상의 하일리 에메틱 리스크에 있는 드러그다라고 하면 아, 정말 내가 조절을 잘해야 되겠다. 그쵸, 약간 긴장,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구역의 분류는요. 우리가 이제 어큐트, 딜레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보통은 이제 케모를 시작한 뒤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걸 어큐트, 이후에 발생한 걸 딜레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예기성 이제 구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약간 이제 학습된, 조건화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항암요법을 투여하기 전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구토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쵸, 어떤 이런 기억들, 그쵸, 그런 경험 때문에 조건화된 반사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초기 단계에 항구토제 사용으로 잘 조절해 줬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또 중요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구토를 자극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우선 우리 몸의 다양한 곳에서 구토를 유발하는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신호는 결국에는 종합이 돼야 되겠죠. 바로 구토 중추라고 불리는 보미팅 센터로 모이게 됩니다. 자, 일단은 CTG라고 하는 케모리셉터 트리거존, 그리고 전정핵, 전정신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정계라고 하는 귀 쪽에서 그쵸, 유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로인테스티널 트랙이라고 해서 위장관에서도 이렇게 베이거스 너브를 통해서 또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레브랄 콜텍스 우리가 보통 고위 중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런 곳에서 다 그쵸,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 작용하는 물질과 함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CTG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CTG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포스트레마 에어리어라고 해서 자, 제4실 말미에 위치한 그쵸, 원형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좀 보실게요. 자, 제4실이 있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쵸, 몸통이라고 한 부분 이 말미 쪽에 그리고 이제 포스트레마 쪽 그쵸, 가까이 있죠. 그게 바로 케모 리셉터 트리거 존인데요. 위치상은 메듈라 오블롱가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미팅 센터가 있죠. 역시나 이것도 메듈라 오블롱가타라고 하는 연수 레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티즈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어떤 그쵸 화학제라든지 톡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쵸 딱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서 트리거가 돼서 결국에는 이 보미팅 센터한테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얘는요, 우리가 혈내정벽이라고 하는 BBB 밖에 있는 구조라서 더욱더 잘 그쵸 도달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항암제를 쓰게 되면 이게 BBB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이쪽으로 그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CTG가 영향을 잘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죠. 자, 이제 제가 리셉터를 좀 설명드리면 바로 이 CTG라고 하는 곳에 이제 관련된 수용체는요. 자, 우리가 OHT3라고 해서 세로토닌 리셉터 타입 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로토닌. 그 다음에 또 도파민 중에서도요. 도파민 리셉터 타입 2라고 해서 D2라고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들이 그쵸? 아무래도 약물이랑 상관이 직접적으로 있겠죠. 자, 그래서 이 CTG랑 관련된 애들이 바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구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쵸 신호 전달 물질 통해서 딱 그쵸 신호가 와서 CTG에서 다시 이렇게 보미팅 센터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요. 아까 제가 고위중추라고 했죠. 고위중추. 그게 바로 세레브랄 콜텍스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그림에서는 좀 잘려 있는데 이렇게 이제 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쵸 이렇게 콜텍스 쪽에서 우리가 뭐 시각적인 자극 또는 이제 뭐 냄새 또 고통, 또 아니면 뭐 기억이나 감정 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환자가 어떤 구역감이라든지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랑 관련된 게 콜텍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신호가 결국에는 또 그쵸, 쭉 타고 와서 보미팅 센터랑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게스트로 인테스티널 트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역시나 위장관 쪽에는요, 우리가 이제 베이거스 nerve가 있죠. 부교감 신경이 그죠, 이런 이제 소화를 돕고 하는 거는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런 베이거스 nerve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장에서는 그 크롬 친화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엔테로크로마핀 셀이라고. 자, 스페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제 크롬 친화세포에서 바로 분비되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로토닌이 베이거스 nerve에도 이렇게 OHT3라고 하는 그쪽 수용체가 딱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로토닌이 자, 이런 위장관에서 분비가 되면 자, 이렇게 이제 그쪽 딱 붙어서 신호가 베이거스 nerve 쪽으로 쭉 타고 흘러가서 결국에는 또 어디로 간다고요? 자, 이렇게 그 메듈라 오블롱가타에 있는 보미팅 센터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요. 바로 전정계. 그러니까 그 멀미 같은 거 있잖아요. 배 탈 때. 그런 이제 평형 감각이랑 또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베스티뷸랄 뉴클레어스라고 하는 전정액은 자, 라비링스라고 하는 이 미로라고 들어보셨죠? 귀에 있는 구조인데 자, 거기에서 이제 그쵸? 신호가 와서 베스티뷸랄 널브를 통해서 이렇게 베스티뷸랄 뉴클레어스로 들어오게 돼서 또 그 신호가 그다음 어디로 온다? 그렇게 그런 보미팅 센터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보미팅 센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셉터가 뭐가 있느냐? 보미팅 센터에서는 무스카리닉 리셉터라고 해서 무스카리닉 리셉터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딱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CTG 설명드렸었죠. CTG에서는 그 OHT3라고 하는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2, 그쵸? 타입 2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장관에서는 그쵸? 위장관에서 이런 세로토닌이 분비게 되면 베이거스 nerve가 그쵸? 이렇게 또 OH3 같은 게 그쵸? 이렇게 발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쵸? 쫙 신호가 온다라고 설명해 드렸었고 또 베스티뷸라 뉴클레이 있죠. 바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그쵸? 한 요쪽에 있어요. 요쯤에 요쯤에 있는데 이런 이제 베스티뷸라 뉴클레이도 보시면 자, 이렇게 베스티뷸라 그쵸? 널브에서 타고 와서 대표적으로 무스카리닉 리셉터도 있고요. 또 히스타민 수용체 1, 타입 1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어지럽거나 그쵸 뭐 구역구토감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이제 스코폴라민 같은 거, 그죠? 멀미약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도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다양한 그쵸, 신호가 왔다, 보미팅 센터로 왔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구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토를 하려면 자, 위가 있으면요. 위는 이렇게 그쵸, 이게 수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배 쪽이 내강의 압력이 이제 그쵸, 복압이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위를 막 그쵸, 수축시키겠죠. 횡격막도 이렇게 컨트랙션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복벽의 그쪽 근육들도 수축을 하면서 이 복압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식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요쪽에 ADS가 있죠. 로어 에스파지얼 스핑터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근육들은 오히려 풀어져야 되겠죠. 이완이 되면서 여긴도 쫙 짜주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구토를 쫙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전에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어떤 약물이 어디에 쓰이고 자, 일단 가보노시죠. 무스카리닉 리셉터 또는 히스타민 리셉터 또 도파민 리셉터, 세로토닌 리셉터 이런 것들을 그죠 자극할 그러니까 좀 막아주는 약물을 바로 쓰는 게 이 항구토제의 원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건화된 반사, 예기구토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볼 거고요. 제가 이어서 그쵸 이제 약물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